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TV조선 보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 사저 논란으로 특검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 이명박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에 재조명됐는데요. 검찰이 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들어간 11억 원 2천만 원 가운데 6억 원이 국정원 특활비였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양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일반 뇌물하고는 완전 재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예.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활비를 가족들이 이용했다는 건데 사실 이 6억, 내곡동 사적 6억은 사실 특검까지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네, 예. 당시에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 원 받았다라고 빌렸다라고 이시영 씨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부인은 찾기는 모르는 예, 돈이라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6억을 현금으로 가득 베란다에 쌓아놨다는 것도 웃기지만 베란다에 쌓아져 있는 거 가져갔다는 것도 웃기지만 게다가 그날은 이세훈 회장이 자택에 없었다고 김정식 씨가 나중에 또 얘기했죠. 예. 이게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6억은 비자금이거나 최소한 뭐 이렇게 의심이 됐던 돈인데 이게 이제 특활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사저에 기름값 정도 뗐다고 하는 거하고는 규모가 달라는 거죠. 예. 기름값 1,000만 원 정도 썼다는 거거든요. 특활비에서. 예. 그게 아니고 자기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야. 이게 이제 그 언론이 앞서가서 보도할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만약에 앞서가서다가는 위험한 보도라서 만약에 보도대로 실제 진술이 확보됐다면 대형사고네, 대형사고. 네, 2012년 특검 당시에 청와대 압수수색 가로막혀서 6억 원 출처 확인 못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러한 진술을 받았다라는 건데 물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려면 뭐 단계가 오래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돈을 관리하던 누군가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 진술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네요. 그때는 이제 평상시 보관하던 비자금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 돈으로 자기 집을 그냥 샀다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국가안보와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곳에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썼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00만 원 자기 기름값 집 기름값. 네, 에어컨 수리비 등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다르네요. 네. 다음은요. 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수차례 면담을 거절당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이 컸다라고요. MBN이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사실은 김희중이란 이름을 검색어로 올린 장본인이죠. 예. 정두환 의원 직접 출연해서 자세히 한번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활비가 내곡동 사저로 갔거나 아니면 특활비가 김유영 여사의 개인적인 쇼핑 비용으로 갔거나 하면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아주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다음은요. 네, 특활비 사용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을 무마하는 데도 쓰였다는 증언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관련된 진술이 경향신문에 오늘 아침 나왔는데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만 했을 뿐이다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지휘한 윗선을 밝히는데 검찰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가장 윗선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모경만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정도 액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정 비서관이 이걸 단순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최소한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뭐 액수나 이걸로 봐서는 민정수석은 비서실장 아래고 비서실장은 대통령 아래고
예. 네, 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대통령 원세훈 원장을 민정수석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비서실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통령만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 대통령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활비로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척으로 봐서는. 다음 수는요? 네, 어제 다스 전직 임원의 제주도 땅에 대한 실소유죄 의혹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만이 아니라 충남 천안에도 같은 방식의 부동산이 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다스 임원들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샀는데요. 또 이들이 땅을 보러 다닐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착취가 나오는군요. 예. JTBC가 이런 데 강합니다. 예. 기초조사에서 전문 용어로 뽕을 뽑는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거. 이 부동산, 삼양부동산 전국에 널렸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부동산을 살 때 왔다는 이야기도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2007년부터. 근데 그걸 제대로 보도해서 이 땅이라고 특정해서 알려준 언론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자, JT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 2분 남았으니까요. 제목 정도로 훑고 지나가 볼까요? 네. 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비밀군사협정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셨군요. 참여연대에서는.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어제 오전부터 대전 본사에서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계속 얘기하지만, 예.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개별 부처의 하부 구조는 여전히 지난 10여 년을 은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수자원공사는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사본 자료 일부가 포함됐고 전자문서는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찍힌 그 문서를 그대로 요구해보면 되겠군요. 이건 뭐 확인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도 다 보내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국가기록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국가기록원 자체가 기록을 제대로 또 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특활비 전국이 아주 예상치 못한 문을 열었어요. 예, 가족으로 옮겨붙는.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계층 사다리, 최근 비트코인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최근 두 가지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하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심리를 계층 사다리를 타는 정당한 노력으로 합리화할 때, 교육으로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진,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 시대에 비트코인은 부모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논리를 베이스로 이런 비트코인마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 고로 2030 세대는 정부에게 배신을 당했다. 지지를 거둬라. 이런 식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활용됩니다.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은 투기판이죠. 이게 계층 사들이면 카지노도 계층 사들이인 겁니다. 카지노도 입장할 때 부모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프로파간다는 최근 포털의 댓글, 각종 커뮤니티, SNS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죠. 거품이 터질 것이 뻔한 이 판에 이런 논리로 이들을 뛰어들도록 부추기고 그 피해를 정부 책임으로 몰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으로 취하는 자들, 남의 피로 자신의 이익에 삼는 자들, 이들을 잡아내야 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블랙하우스 봤어요? 예, 클로즈업을 하지 않겠다는 독특한 공약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까지만 봤어요? 예, 그런데 클로즈업 하더라고요. 네, 개업식인데 우리
개업식 정도는 봐줘야 되는데 예. 저희 PD는 안 봤다고 배은망덕해가지고. 예, 다수 투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훑고 지나가 볼까요? 예. 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비밀군사협정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뭐 당연히 할 일을 하셨군요. 참여연대에서는.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어제 오전부터 대전 본사에서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예.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개별 부처의 하부 구조는 여전히 지난 10여 년을 은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수자원공사는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사본 자료 일부가 포함됐고 전자문서는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찍힌 그 문서를 그대로 요구해보면 되겠군요. 이건 뭐 확인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네, 않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도 다 보내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국가기록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국가기록원 자체가 기록을 제대로 또 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특활비 전국이 아주 예상치 못한 문을 열었어요. 예, 가족으로 옮겨붙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계층 사다리, 최근 비트코인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최근 두 가지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하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심리를.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TV조선 보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 사저 논란으로 특검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 이명박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에 재조명됐는데요. 검찰이 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들어간 11억 원 2천만 원 가운데 6억 원이 국정원 특활비였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양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일반 뇌물하고는 완전 재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예.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활비를 가족들이 이용했다는 건데 사실 이 6억, 내곡동 사적 6억은 사실 특검까지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네, 예. 당시에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 원 받았다라고 빌렸다라고 이시영 씨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부인은 찾기는 모르는 예, 돈이라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6억을 현금으로 가득 베란다에 쌓아놨다는 것도 웃기지만 베란다에 쌓아져 있는 거 가져갔다는 것도 웃기지만 게다가 그날은 이세훈 회장이 자택에 없었다고 김정식 씨가 나중에 또 얘기했죠. 예. 이게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6억은 비자금이거나 최소한 뭐 이렇게 의심이 됐던 돈인데 이게 이제 특활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사저에 기름값 정도 뗐다고 하는 거하고는 규모가 달라는 거죠. 예. 기름값 1,000만 원 정도 썼다는 거거든요. 특활비에서. 예. 그게 아니고 자기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야. 이게 이제 그 언론이 앞서가서 보도할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만약에 앞서가서다가는 위험한 보도라서 만약에 보도대로 실제 진술이 확보됐다면 대형사고네, 대형사고. 네, 2012년 특검 당시에 청와대 압수수색 가로 막혀서 6억 원 출처 확인 못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러한 진술을 받았다라는 건데 물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려면 뭐 단계가 오래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돈을 관리하던 누군가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 진술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네요. 그때는 이제 평상시 보관하던 비자금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 돈으로 자기 집을 그냥 샀다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국가 안보와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곳에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썼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00만 원 자기 기름값 집 기름값 네, 에어컨 수리비 등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다르네요. 네. 다음은요.
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수차례 면담을 거절당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이 컸다라고요. MBN이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원세훈 원장을 민정수석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비서실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통령만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 대통령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활비로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척으로 봐서는. 다음 수는요? 네, 어제 다스 전직 임원의 제주도 땅에 대한 실소유죄 의혹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만이 아니라 충남 천안에도 같은 방식의 부동산이 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다스 임원들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샀는데요. 또 이들이 땅을 보러 다닐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잡초가 나오는군요. 예. JTBC가 이런 데 강합니다. 예. 기초조사에서 전문 용어로 뽕을 뽑는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거. 이 부동산, 삼형부동산 전국에 널렸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부동산을 살 때 왔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2007년부터. 근데 그걸 제대로 보도해서 이 땅이라고 특정해서 알려준 언론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자, JT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 2분 남았으니까요. 제목 정도로, 예. 사실은 김희중이란 이름을 검색어로 올린 장본인이죠. 예. 정두현 의원 직접 출연해서 자세히 한번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활비가 내곡동 땅으로, 내곡동 사저로 갔거나 아니면 특활비가, 김유영 여사의 개인적인 쇼핑 비용으로 갔거나 하면, 예.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아주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다음은요. 네, 특활비 사용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을 무마하는 데도 쓰였다는 증언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관련된 진술이 경향신문에 오늘 아침 나왔는데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만 했을 뿐이다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지휘한 윗선을 밝히는데 검찰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가장 윗선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모경만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정도 액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정비서관이 이걸 단순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최소한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뭐 액수나 이걸로 봐서는 민정수석은 비서실장 아래고 비서실장은 대통령 아래고. 예. 네, 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대통령